저만의 성공을 위한 필수 원칙을 정리해 봤는데 주식시장에는 거짓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100% 확실한 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식 강의라는 게 설명하는 사람이 전부 맞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진짜 믿게 되는 마법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상승장에 나와서 실제로 겪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삼성전자를 과거에 투자해서 몇 배 먹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고 그 뒤에도 뭐 다른 원칙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럴싸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95%가 실패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경험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순수하게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그대로를 설명드릴 테니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만의 11가지 원칙을 정리해 봤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학해야 성공한다. 제가 이 길을 걸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주식은 독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저 또한 처음에 매수라는 게 뭔지도 모를 만큼 무식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정보시대다 보니까 빨리 궁금한 건 해결하라는 성격 때문에 참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한 개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게 피와 살이 될 수 있기에 주식은 무조건 독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초보일수록 매매일지는 무조건 작성하자. 저는 지금은 매매일지를 작성하지 않지만 초기에 매매일지를 무조건 작성을 했습니다. 이 매매일지 작성으로 가져다 주는 이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내동매매를 줄여주고 쓸데없이 나가는 손실을 크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짓으로 돈을 얼마나 날리는지 내동매매를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다 매매일지로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한 달에 실수하는 횟수와 한 달에 날리는 돈을 보면은 기겁할 정도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정리를 했을 때 기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무조건 쓸데없는 짓을 줄여야겠다. 이것만 줄인다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보시면 한 달에 날리지 않아야 될 돈을 날리는 게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매매 일지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성하고 고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매매 일지를 초보일수록 작성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무너지지 않는 성이 만들어진다. 시드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드가 많아도 2년 전에 묻지마 상승장이 아니라면 누구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가 이런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단단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중간에 찾아오는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성공해야지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억 10억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돈을 굴려도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남의 말은 한 귀로 흘리고 자신만을 믿어라. 주식시장에서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언증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허언증이 왜 있냐면 일단 올라간 주식을 보고 나는 저가에 투자해서 몇 배씩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대단하다 생각을 할 것이고 아무 증명도 없이 그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뻔한 레파토리는 다른 수입을 창출하려는 목적인데 이런 실제로 수익도 못 내는 사람들이 허언증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가득한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남의 말은 한 귀로 흘리고 자신만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종목과 지수는 아무도 모른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상승, 하락 둘 중에 한 개인데 확률적으로 보면 50%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지금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이걸 맞춘다 하더라도 대단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평생 계속해서 10번, 100번 맞추게 된다면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혹시나 지금 당장 맞추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단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과 지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얼마 간다. 삼성전자가 신나게 상승할 때 뭐 삼성전자가 나중에 15만 원 갈 것이다. 20만 원 갈 것이다. 끝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주가를 함부로 예측하고 얼마 간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까보면 개미 투자자 평균보다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건 무슨 일이든 간에 있을 수가 있는데 실패한 사람의 말은 쓸데없는 편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타가 절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맞을 수가 있고 누구한테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단타를 하다 실패한 사람은 단타를 무조건 까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는 도박이다. 단타는 무조건 깡통을 찬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단기 투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웬 가치 투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가치 투자로 성공을 못하신 분들이 하는 말일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실패는 직접 경험을 해본다면 당연히 뼈아프긴 하겠지만 이걸 직접 부딪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작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이점을 발견하면 시드가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도 처음 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원래 처음 목적이 그냥 생활비 정도, 월급 정도만 벌어보자. 그 정도만 벌면 만족할 것 같다. 그런 소소한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매일 충실하다 보면 갑자기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이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시드가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소액이 더 중요하다. 소액 매매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소액이라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샀다가 아니다 싶어서 빨리 손절하고 하이닉스를 사고 또 손절하고 아니다 싶어서 카카오로 넘어가고 그냥 느낌대로 경험이라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저것 타보면서 삼전, 하이닉스, 카카오 탔다가 재미없으니까 최근에 급등한 뭐 현대사료 같은 거 최고점에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30% 40% 날라가고 그렇게 소액을 우습게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정리매매에 손대가지고 뭐 2배, 3배를 먹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반토막이 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텐데 소액은 3번 원칙을 대입해서 소액으로 내가 밑바닥으로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배를 만들 목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나만의 원칙을 만들면서 매매를 하겠다. 이걸 100배로 계산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지만 실제로 1억으로 매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소액이라서 리필하기 쉬운 돈이라서 아무렇게 매매하지 나중에 절대 큰 돈을 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상따, 핫따, 그리고 정리매매 같은 거 손대는 거 보면 씁쓸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황금선과 거래량. 모두가 아는 정보를 영리하게 이용하라. 자, 황금선이나 뭐 거래량이나 시장에 아니면 좋은 뉴스라든지 누구나 아는 정보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10번을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이 모두가 아는 정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누구나 아는 상승이 나왔는데도 그 안 좋은 캔들을 회복해주면은 호재다. 이런 아주 간단한 원칙 가지고 급등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이때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하면은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크게 올라섰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 당장에 함부로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그걸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지켜보다가 10번을 대입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큰 성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모든 일은 시간이 숙련시켜주며 이 모든 것을 지키게 되었을 때 당장 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꼭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계좌가 누적 손실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본전 찾고 싶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식은 간절할수록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곳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많은 원칙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충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식은 돈을 꼭 벌어야지라 생각을 먹는 순간 잘 안 되는 곳 같습니다. 그냥 이번 달도 본전만 지켜야지. 별 기대도 하지 않는 순간에 행운이 잘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종교도 없고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이 두 가지는 미신처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고는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색깔이 생긴 이유는 일단 빨간색은 이 주식에서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노란색, 해바라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깔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저에게 왜 상징적이냐면 제가 500만 원으로 6억 가까이 벌어들이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기를 신기하게 마법처럼 깨주었던 게 해바라기 그림인데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봤던 해바라기 액자가 너무 예뻐서 집에도 놓으면 좋겠다라 생각을 하고 해바라기의 상징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집에 해바라기 그림을 놓았더니 즉시 정체기가 깨지면서 지금까지 급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체기 동안 이거 나중에 다시 일해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벌리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부순 게 저에게 상징이 되는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믿는 게 동물 꿈인데 저는 아주 가끔씩 동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뱀 꿈, 호랑이 꿈. 뱀이랑 호랑이를 제일 많이 꾸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 꿈을 꾸는데 꿈에서 어떤 뭐 물고기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나오게 된다면 당장 당일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이내에 좋은 일이 꼭 생겼던 것 같습니다. 500만 원으로 6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신기하게 동물 꿈을 정말 많이 꾸었습니다. 미신이라면 무조건 사기라고 믿지 않던 제가 그나마 지금 믿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식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싸움이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의 가능성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꾸준함이 만났을 때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인 곳이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들이기에 꼭 성공 투자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